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경제 대정부 질문에서 다 못한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임시 공휴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8월 17일 임시 공휴일이 공무원들만 좋은 일이다. 뭐 이런 네티즌 반응도 있었는데요. 임시 공휴일엔 모두가 다 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약 15% 그리고 나머지 85%인 1,900만 명의 노동자분들과 가족들은 그저 또 다른 월요일일 뿐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네. 어떤 분에게는 쉼이고 어떤 분에게는 일이 되었는데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쉬는 날엔 남도 쉬고 그를 위해서 어느 정도 불평과 비용을 감수할 준비가 우리 국민들은 되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부가 무급휴가를 선언할 게 아니라 유급휴가를 선언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유급휴가요? 네네. 네. 공무원분들과 정규직분들은 휴일 수당이 있기 때문에 수입에 부담이 없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쉼으로 인해서 수입이 적어지는 분들, 일용직 노동자분들이나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분들에 대한 수입 보전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소득 양극화 현상이 OECD 국가 중 30위 꼴찌다. 소득 분배 불평등에 대한 개선 촉구하셨습니다. 소득 격차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소득 격차의 수준이 너무너무 심각한데요. 저는 이건 이것도 중요하고 딴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해보자 이래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집요하고 집중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500조나 되는 예산 이런 한 사업 집행할 때마다 과연 이게 양극화를 촉진하는가, 양극화를 해소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의 최우선순위, 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포용적 국가 보편적 복지 아니겠습니까? 예. 각 사업마다 이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그리고 어제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21년 예산은 정말 저희가 중심이 돼서 양극화를 촉진하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하나하나 검토할 예정입니다. 양극화를 촉진하는 예산인지 아닌지 세부적으로 지켜보시겠다. 예, 이런 말씀하셨고요. 홍남기 부총리의 기본소득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 효과가 크다.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홍남기 부총리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선별적 복지의 선호는 정부가 국민의 비참함을 봐야 돈을 주겠다라는 생각이라서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가난하고 내가 일자리에서 잘렸고 내가 고아임을 국가에 증명해야 국가가 조금씩 돈을 주면 이런 보편적 복지는 우리 국민에게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복지 효과에 대해서 논의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연구에서 나온 결과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가 선별적 복지보다 결코 적지 않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에 114조를 들여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을 키워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지 정보가 없다 이렇게 지적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서 뉴딜 정책에 따른 일자리가 단기 아르바이트에 세금 뿌리기라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제가 아주 부족한 정보를 그나마 얻어서 계산을 해봤는데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지금 2년 동안 만들겠다는 일자리 들어간 예산이 한 5,500만 원 됩니다. 1년으로 나누면 2천만 원 좀 넘는 돈이고 쉽게 얘기해서 최저임금 주겠다는 거거든요. 홍남기 부총리께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홍 부총리의 자제분이 일을 한다면 이 일을 진심으로 권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 어때? 이런 정도의 일자리를 두고 일자리 생산이라고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를 쓰레기 일자리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일자리에 귀한 청년의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본질적인 의문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의 의정 활동하시면서 양극화, 개선인가, 악화인가를 기준에 두고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양극화가 극심히 나타나는 게 부동산 쪽인데, 자, 관련해서 김현미 장관이 어제 집값 상승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질문은 어제 못해서 참 아쉽고 오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 김 장관님이 부동산이 올라간 게 초과 유동성의 상승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체 스토리의 일부입니다. 당연히 정책적인 효과와 실패가 반복된 게 있지요. 예. 저는 그중에 가장 아쉬웠던 것은 가정과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무엇이냐면,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에 화난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살 집 하나 없어서 화난 국민이라고 보시는 건지, 네. 아니면 1년, 5년, 10년, 20년 된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나도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좀 벌어볼 기회가 와야 되는데 나한테 아직 오지 않아서 화가 나신 건지, 예. 좀 솔직하고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저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그널. 집값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네. 이 부동산이란 게 시장인 만큼 가격 예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을 잡겠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을 현 정도로 유지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집값을 떨어뜨리겠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건지,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로 떨어뜨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로 돌리겠다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시그널을 주셔야 네.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이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부동산을 잡겠다 정도만 해놓고 네.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내려가야 정부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때에 대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 또 집을 실제로 수요하고 싶은 사람들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는 솔직히 우리 국민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태릉에 있는 골프장 까버리고 아파트 짓는다고 글로 갈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결국은 우리 국가가 국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고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서울의 노후된 임대아파트 재건축이 주택 공급의 대책으로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집값 안정화 이런 방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크게 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싱가포르 모델을 여러 예를 드시는데요. 예. 싱가포르가 우리의 다른 점은 공공주택 보급률이 거의 90%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완전히 반대인 현상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꼭 건축이 답인가 하는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에 붕붕 떠도는 초과 유동성이 약 3,000조에 달합니다. 네. 네. 이 중에 3분의 1, 1,000조, 그리고 이자율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기존의 주택 재고 물량을 흡수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를 사들여서 예. 그 단지의 재고의 10%, 20%의 물량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면 네. 시장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거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네. 계속 그린벨트 해제하고 또 없는 땅 만들어서 쪼가리에서 조금씩 새로운 공급을 하는 것보다 기존 주택 시장에 과감하게 들어와서 초과 유동성으로 주택을 사들여서 공공주택을 정말 국민들이 살고자 하는 가장 노른자의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부동산 과열에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돈을 흐르게 한다. 그는 정부의 방침대로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런데 투값이 낮은 기준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동산 과열에서 눈을 돌려서 주식시장에 돈을 흐르게 해야 한다라는 그 이면에는 지금 초과 유동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 또 그거의 동전의 이면에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런 말이, 저희는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젊어서는 일해서 먹고 살고 나이 들어서는 모아둔 재산으로 살아야 된다. 몸에 힘이 빠지니까요.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부동산이었죠.
열심히 모아서 청약통장에서 당첨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재산을 불려나갔는데요. 네. 이번 정부가 이제는 그거 못하게 하겠다라는 걸 하니까 30대, 20대들이 대단히 화가 난 겁니다. 예. 당신네들은 다 해놓고 우리 세대부터는 이거 못하게 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나중에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근로소득으로만 살라는 거냐? 네. 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들고 그거에 대한 이제 물꼬를 튼다는 차원에서 이제 주식시장을 풀어주겠다라고 한 건데요. 네. 저는 이건 과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연 이 초과 유동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여기 막으니까 저기 열어주고 이게 아니라 저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초과 유동성을 빨리 줄여서 투기 수요를 낮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찬성합니다. 네. 다만 이 3,000조가 다시 주식시장에 와서 주식시장이 막 폭발되고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주식시장은 지금 개미들의 희생으로 큰 손들이 돈 버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 거래소득세 과세 방안이 바뀐다고 이 전체적인 현상이 바뀔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개미들이 혹해서 주식시장에 더 많이 들어가고 큰 손들이 잘 됐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하는 이런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양극화 구조가 더욱 악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었습니다.